안녕하십니까, 이범준입니다. 예, 문제 무형영어 3과목 문제 55번을 좀 보겠습니다. EXW 조건과 FCA 조건의 차이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인코텀즈 문제가 나왔죠. 인코텀즈 문제가 나왔습니다. 바로 볼게요. 첫 번째 표 보시면은 매도인이 운송수단에 적재하여 인도할 의무, 매도인 밑줄이고요, 적재 밑줄이고 의무 밑줄입니다. 셀러가요 적재 의무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죠. 적재해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재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재를 해주는 케이스가 많을까요? 해주지 않는 케이스가 많을까요? 대표적으로 적재 의무에 yes가 있고 no가 있을 텐데 뭐 가까운 것만 비교해 봐도 EXW와 FCA를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EXW는 말 그대로 공장 인도 조건입니다. 말 그대로 셀러가 자신의 공장에서 물품에 대한 인도를 해주되 적재해서 인도해 줄까요? 적재하지 않고 인도해 줄까요? 적재 안 해주죠. 적재 의무가 없는 곳 EXW예요. 없습니다. EXW 적재 의무가. 그래서 EXW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셀러가 적재를 해주기 바란다면 EXW 쓰지 말고 FCA를 써라. FCA를 써라. FCA를 써라. 근데 FCA에서도요 9가 아니면 공으로 가야겠죠. 우리 그때 공으로 했었습니다. 공기라고 해서 공기. FCA도요 공기라고 해서 FCA 공기. FCA도 여기 이제 공기가 있었죠. 공장 내가 있었고요. 기타 장소가 있었어요. 기타 장소. 근데 둘 다 적재를 해줬나요? 안 해줬나요? 둘 다 적재 안 해줬어요. 공장 내에서는 적재 yes였습니다. 셀러가 적재를 해주는 것이었지만 기타 장소, 즉 셀러와 바이어가 셀러의 공장이 아닌 기타의 장소에서 만났을 때는 적재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이 차이를 가져가시면 어찌됐건 저찌됐건 FC에서 적재를 해준다는 거죠. 네. 그럼 먼저 문제 보시면은 먼저 EXW가 들어간 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1번과 기역과 니은은 틀린 겁니다.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죠? 네. 두 번째 보시면 매도인의 수출 통관 의무라고 있습니다. 수출 통관 의무. 매도인은요 아시겠지만요 매도인에게 있어서 이 매도인에게 있어서 셀러에게 있어서 수출 통관 의무. 수출 통관 의무라고 있는데 yes가 있고요, no가 있습니다. 셀러가 수출 통관까지도 할 필요가 없는 게 뭐였죠? EXW였죠. EXW. EXW는 다시 말해서 누구의 셀러의 최소 의무 조건이죠. 최소 의무 조건. 이게 정답입니다. 더 볼 거 없죠. 그러면은 매도인의 수출 통관 의무가 들어간 게 디귿의 EXW 틀렸죠. FCA는 정상무역 거래이기 때문에 셀러가 수출 통관을 합니다. 네, 정답은 4번 끝. 4번이 맞는 말이죠. 매도인에게 적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건 FCA, 매도인에게 수출 통관 의무가 있는 것은 FCA. 답은 4번 끝. 네, 좋습니다. 크게 문제 없으시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신용장의 조건 변경 시 유의사항이라고 있으세요. 신용장의 조건 변경 시 유의사항. 신용장의 조건 변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됩니다. 됩니다. 신용장의 조건 변경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바로. 네. 잘 보시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신용장 조건 변경. 키워드 가져갈게요. 키워드 먼저 기본 당사자 합의 시 가능. 기본 당사자가 합의한다면요 조건 변경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기본 당사자가 누군지가 또 하나의 포인트겠죠. 기본 당사자 개설은행
그리고 수익자. 수익자는 다른 말로 누구를 말하죠? 수출자를 말하죠. 수출자. 이 두 사람이 협의한다면 실제로 조건 변경 가능합니다. 네, 이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변경은요. 조건 변경은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죠.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는요. 말 그대로 조건 변경은 부분 조건 변경에 대한 승낙시. 조건 변경 승낙시 부분 승낙 무효. 부분 승낙은 무효예요. 부분 승낙 인정 안 되는 겁니다. 부분 승낙. 부분 승낙 인정 X. 예컨대 이제 조건 변경의 내용이 약 5가지의 조건 변경을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2개만 마음에 들고 3가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2개만 조건 변경에 승낙하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즉 조건 변경을 할 때 아예 조건 변경에 승낙을 하지 않던가 아예 조건 변경에 승낙을 전부 하던가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조건 변경 시에요. 세 번째, 침묵은 거절입니다. 침묵. 요거 3번을 일단 잠깐 배제할게요. 3번 잠깐 배제할게요. 일단 2가지. 예, 2가지입니다.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잠깐 배제하고 2번 2가지만 갖고 문제 들어가 볼게요. 신용장 조건 변경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1번, 사소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익자는 조건 변경에 대해 수락하거나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밑줄입니다.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밑줄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건 변경에 대해 수락 거절을 명시적으로 한다 안 한다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1번은 그냥 맞는 말이에요. 2번입니다. 수익자는 여러 개의 조건 변경이 포함된 하나의 조건 변경 통지서의 밑줄입니다. 일부의 조건만 선택적으로 수락할 수 있다, 밑줄. 일부의 조건만 선택적으로 수락, 즉 부분만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할 거면 다 하든가 시원하게, 안 할 거면 안 하든가예요. 그래서 수락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뭘 수락할 수 없다. 없다로 바꿔주세요. 없다. 수락할 수 없다로 바꿔주세요. 그럼 맞는 말이에요. 네. 네, 제가 아까 전에 그 3번을 키워드 3번 지운 게 오해 소지가 있고 틀린 문장에서 바꾼 건데 3번입니다. 수입자가 조건 변경에 대한 승낙 또는 거절의 통고를 해야 하지만 수입자가 수출자죠. 그런 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밑줄입니다. 그런 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어서 볼게요. 신용장 및 아직 승낙되지 않은 조건 변경에 일치하는 제시는 수입자가 그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승낙의 통고를 행하는 것을 본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조건 변경 잘 보세요. 조건 변경 잘 보세요, 여러분. 전이 있고요. 후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조건 변경 전 후. 근데 전에는 제출 서류가 4장이었습니다. 조건 변경 전에는요. 근데 이 제출 서류가 너무 많다라고 해가지고 제출 서류를 2장으로 줄였어요. 그럼 조건이 변경된 거 맞죠? 원래 4장 제출을 했다가 2장 제출하시면 조건이 바뀐 겁니다. 제출 서류가 2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여기 잘 보세요. 포인트 이런 거요. 셀러 입장에서 이 4장에 대해서 2장으로 바뀌었습니다라는 거에 셀러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셀러가 서류를 낼 때 2장만 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인지했다는 거예요? 인지 안 했다는 거예요?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즉 셀러 입장에서 4장에서 2장으로 조건이 변경됐다는 거에 대해서 딱히 뭘 하지 않았어요? yes나 no를 말하지 않았는데 결국 뭘로요? 행동은 뭘로 한 거예요? 행동은 변경 전에 조건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변경 후에 조건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변경 후에 조건으로 행동을 했죠? 이거는 승낙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 행동을 변경 후 행동을 해서 변경 후 행동으로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 변경을 받아들인다면은 오른손 들어주세요. 대답을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대답을 해주세요 아니면 오른손 들어주세요 하는데 오른손 들어서 대답 안 하고요.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3번 맞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수입자가 조건 변경에 대한 승낙 또는 거절의 통보를 해야 하지만 yes 또는 no를 해야 되지만 그런 yes 또는 no를 얘기하지 않은 채 신용장 및 아직 승낙되지 않은 조건 변경에 일치하는 제시, 즉 바뀔 거라고 얘기한 조건 변경에 대해서 그 바뀐 걸로 제시를 했다면은 이거는 승낙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4번도 볼게요. 조건 변경을 통지하는 은행은요. 조건 변경을 통지하는 은행은 적어 밑줄이고 적어주세요. 통지은행. 통지는 적어주시고요. 조건 변경을 송부해온 은행에게 승낙 또는 거절의 모든 통보를 하여야 한다. 네, 요거는 그냥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자면은 우리 여러분 신용장 통지할 때 통지은행 하실 겁니다. 신용장 통지할 때 이렇게 신용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 의뢰를 한 다음에 신용장이 요 통지은행을 통해 가는데 조건 변경을 통해서 신용장 통지되면 또다시 이런 조건 변경을 통해서도 동일한 은행을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신용장 통지도 요 1번 은행이 했다라고 한다면은 조건 변경을 똑같이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요 1번 은행이 그대로 이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변경을 통지하는 은행은 조건 변경을 송부해온 은행에게 상대방이 승낙한대요, 거절한대요 라는 것들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셀러가 만약에 yes를 했습니다. 조건 변경에 yes를 했으면 yes라는 내용을 통지은행이 개설은행에게 알려줘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하여야 한다니까요. 이거 그냥 맞는 말입니다. 네. 하지만 2번이 대놓고 틀렸습니다. 일부 수락 안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57번입니다. 해상운송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있는데요. 해상운송장 별표입니다. 해상운송장 어떤 운송수단에서 발행할까요? 말 그대로 해상운송이겠죠. 해상운송인데 잘 보시면은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 보시면 여러분 해상운송 주제는 이거예요. 해상운송 시 발행 서류. 해상운송 시 발행 서류가 있고요.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선화증권. 우리 이거 BL이라 부릅니다. 이거 문제 없죠? 두 번째 해상운송장. 정확한 플레임은요. 해상화물 운송장이라고 해요. 해상화물 운송장이라고 합니다. 요거 Seaway Bill이라고 그래요. Seaway Bill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뭐라 그래요? SWB. 교재 나와 있죠? 아니, 문제 나와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개 차이입니다. 선화증권은 대표적인 유통 그리고 유가증권이에요. 따라서 사고 팔기 가능. 네. 하지만 C웨이비는 여러분 이번에 딱 정할게요. 유통증권, 유가증권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유통, 유가증권이 일단 아니에요. 이것부터 큰 차이입니다. 유통, 유가증권 X. 그러니까 사고 팔기 불가능이죠. 네. 왜냐면은 유통 자체가 안 된대요. 유통이 안 된다니까 유통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을 거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 팔기 불가능.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순 명세서. 정말 단순 명세서. 따라서 이렇게 하나만 정리할게요. 목적지에서 제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출할 필요 없이 물건 받는 사람 신분만 확인되면 그냥 물건 보내줘요. 내줍니다. 그냥 제가 이민 갈 때 제 물건 제가 보내는 거예요. 네. 목적지에서 제출 X, 목적지에서 제출 X예요. 그 개념만 좀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느낌을 바로 문제 지문 볼게요. 네, 바로 볼게요. 지문 볼게요. 요거 아주 좀 간단히 비교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같이 바로 볼게요. 1번입니다. 해상운송계약. 해상운송계약을 증빙하는 서류. 해상운송계약을 증빙하는 서류로 운송회사의 화물 수령증이라는 점에서 선화증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이건 맞습니다. 해상운송계약을 증빙하는 서류 밑줄이 주고 적어주세요. 운송계약서. 운송계약서 한번 적어주시고 운송계약서라고 한번 적어주시고요. 끝에 줄에 중간 옆에 화물 수령증 밑줄이고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통점이에요. 우리가 공통점입니다. 그 부분은 2번입니다. 해상운송장의 밑줄입니다. 유통불능이라는 점 밑줄. 유통불능입니다. 그래서 김영식 선화증권과 유사. 김영식 선화증권 밑줄. 김영식이란 말의 동그라미. 김영식. 김영식은요. 뭐예요? 받을 사람 이름을 기재하는 서류예요. 받을 사람의 성명을 기재. 다른 말로 잘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김영식 선화증권은요. 원래 선화증권 유통돼야 안 돼요? 유통이 돼요. 되는데 받을 사람 그냥 딱 적어버렸어요. 그럼 유통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으면 유통의 불능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받을 사람이 적히지 않은 게 유통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지시식, 김영식 선화증권은 실제로 받을 사람이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사람에게만 서류가 도착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라서 얘를 유통 불능이라고도 부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영식 BL이라는 것만큼은 뭐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C 웨이블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뭐죠? 유통이 안 되는 거니까. 조금 내용이 개념이 복잡하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넣어두세요. 어차피 문제를 풀면서 자꾸 볼 겁니다. 또 이거는 BL 같은 건 제가 또 영상을 바로 찍어서 해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유통 유가증권이에요. 사고팔기 가능하려면 선화증권이 어떤 식으로 발행이 돼야 돼요? 지시식 선화증권이 돼야 돼요. 지시식 BL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얘는 유통 가능해요. 그러니까 같은 BL이라도 유통이 조금 제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김영식 선화증권. 그냥 그렇게 넣어주세요. 논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일단 김영식 선화증권 유통이 불능이구나. 하지만 지시식 선화증권 유통이 가능하구나. 이렇게만 넣어주세요. 3번입니다. C-웨이를 대놓고 적었습니다. 유통증권 아니고요. 유가증권 아니에요. 문서 자체를 누군가 사고팔고 할 수도 없고 가치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가치가 없으니까 사고팔기가 안 되는 거겠죠? 3번 맞는 말입니다. 해상운송장은 제3자 양도가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네. 좋습니다. 정답 4번이죠. 수하인은 물건 받는 사람이죠. 수하인이 화물 수령을 위해 해상운송장 원본을 운송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여러분 제출할 필요 없다라고 바꿔주세요. 제출할 필요 없다라고 바꿔주세요. 제출할 필요 없다.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이 자체만으로 서류가 뭐 가치가 있거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목적지에서 받는 사람 신분 확인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건 내줍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무역 상거래에 많이 쓰일까요? 개인적인 용도에 많이 쓰일까요? 개인적인 용도에 많이 쓰이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거래는 오로지 뭐예요? 여기 BL이 좀 상거래에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8번 보실게요. 제3자 개입에 의한 3자 개입 밑줄이에요. 3자 개입 밑줄입니다. 3자는 누구예요? 저와 상대방 외에 또 다른 사람을 제3자라고 합니다. 네. 3명 중에 세 번째 사람. 네. 그런데 3자 개입에 의한 무역 클레임 밑줄. 무역 클레임은 자주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품질, 물건에 관련한 거, 수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클레임은 해결해야 되죠. 무역 클레임 해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여러분 깨알 정리 한번 할게요. 무역 클레임 해결 방법 일단 무역 클레임 이렇게만 잠깐 정리할게요. 해결 방법인데요. 키워드 몇 개만 일단 급하게 정리해 볼게요. 해결 방법.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당사자 해결. 당사자 해결이 있고요. 3자 개입 해결이 있습니다. 우리 요거 8대 조건 할 때 마지막에 배웠던 거죠. 3자 개입 해결. 당사자 해결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화해, 타협 요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타해가 아니고 화해, 타협, 합의. 맞죠? 합의. 경찰서가 막 합의 많이 하잖아요. 3자 개입회는 몇 가지 있었죠? 3가지가 있었죠. 알선, 조정, 중재가 3개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최종적 방법은 뭐였죠? 중재. 최종 해결 방법 중재였죠? 최종 해결 방법이 중재였고요. 당연히 효력이 있었죠. 효력이 존재했는데 효력이 존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였죠? 전 세계에 있는 각 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끼리 분쟁이 발생하고 그 분쟁을 만에 하나라도 중재로 해결한다면 그때 중재는 이 협약에 이제 효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협약이에요? 좀 볼게요. 뉴욕 협약.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뉴욕 협약하면 바로 그냥 단어 뭐예요? 중재만 엮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 우리 객관식 시험은 많은 논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그 개념을 가져가 주시고요. 네. 밑에 쓸 걸 위에 썼습니다. 좁아서. 알선과 조정은 둘 다 3자 개입하는 게 동일한데 이렇게 정리하실게요. 굳이 큰 차이가 없는데 이거는 흔히 말하는 비형식적. 비형식 앤드 비절차적. 비형식 비절차적. 반대로 조정은요? 형식 및 절차적. 이렇게만 좀 갈게요. 형식 그리고 절차적. 그러면 결국 알선과 조정은 3자가 개입해서 해결해 주는 건 맞는데 형식이 완벽히 있느냐? 절차가 완벽히 있느냐? 조금 상대적으로 형식과 절차가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 개념만 가져가시면 문제 그래도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예, 그 개념으로 우리 58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는 2번 틀렸습니다. 알선은 형식적 절차를 거치며 형식적 절차를 거쳐야 안 거쳐요? 안 거쳐요. 물론 뒤에 문장은 맞아요. 근데 성공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비밀이 보장되고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아까 여러분 어찌 보면은 2번 문장은 알선을 설명한 거예요? 조정을 설명한 거예요? 조정을 설명했다고 보시면 되고 알선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형식적에다가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혹은 형식적인 절차를 아예 빼주세요.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구분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4번은요, 독특한 문장이지만 오답일 수도 있겠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문장인데요. 같이 볼게요. 소송은 사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밑줄입니다. 소송에 의한 판결은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미국에다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도 미국이 콧방귀도 안 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에 배상을 배상 안 하잖아요. 배상하래도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중재는 효력이 무조건 100%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요? 무슨 협약? 뉴욕 협약 때문에. 그냥 우리는 중재하면 뉴욕 협약이다. 이것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59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전에 신용장 양도에 대해서 살짝 봤었습니다. 신용장 양도에 대해 살짝 봤었는데 잘 보시면은 신용장 양도 원칙적으로 돼요,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돼요,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네, 신용장 LC 양도는 네, 원칙적으로는 no.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yes. 어떤 단어가 있어야지만 transferable이라는 단어가 transferable 이란 단어가 명시적으로 적혀있다면 양도가 가능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양도와 관해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양도에 대한 키워드 이제 하나 살펴볼게요. 키워드 뭐가 있냐면요. 같이 갈게요. 양도는 몇 번만 가능해요? 한 번만 가능해요. 1회만 가능. 1회만 가능. 네. 두 번째입니다. 여러 명에게 양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 명에게 가능해요. 네. 여러 명에게 가능. 그러니까 여러분 1회만 가능하니까요. 실제로 우리 양도는요. 1수익자, 제1수익자, 그리고 제2수익자만 존재합니다. 제3수익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양도수수료 누가 부담할까요? 양도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냐면요. 제1수익자가 1수익자가 부담합니다. 1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네. 두 번째, 양도 시에 역시나 신용장을 개설할 때도 은행이 개입됐듯이 신용장을 양도할 때도 은행이 개입됩니다. 그 은행을 양도은행이라고 해요. 양도은행. 하지만 양도은행의 역할은 누가 하냐면은 개설은행이 양도은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설은행. 이렇게만 정리하실게요. 기본적으로요. 요거 나오지 않는 것 이외에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용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59번에 1번입니다. 분할 양도는 분할 선적이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양도 중에서도 만약에 분할 양도래요. 나눠서 양도하는데 그때 분할 선적이 허용된 경우에만 이거 맞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 명에게 양도 가능하다. 키워드 한번 제가 좀 뽑을게요. 키워드 하나만요. 예, LC 양도 관련해가지고요. 분할 양도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일단 분할 양도는 분할 선적이 기준이죠. 예. 분할 양도 땡땡 분할 선적 시 가능. 정리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양도 취급 가능 은행은 기본적으로 누구예요? 개설은행이에요. 기본 개설은행인데 단서가 뒤에 달립니다. 2번에 양도 취급 가능 은행은 원신용장에 지급인수 매입은행이 지정된 경우에는 맞아요. 만약에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은행이 양도은행이 된다? 네,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무난하게 읽어주시고요. 3번입니다. 양도는 1회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이것 또한 맞죠. 4번입니다. 양수인이 원수익자 밑줄입니다. 원수익자, 원래 수익자. 그 원래 수익자가 누구예요? 1수익자, 제1수익자를 말하는 겁니다. 1수익자에게 양도 환원하는 경우 이 환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양도 환원이 뭘까요? 환원. 트랜스퍼 백이래요. 제가 양도를 받았는데 다시 양도를 받기 싫은 거예요. 그럼 다시 양도한 걸 그 사람한테 되돌려주는 걸 양도 환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허용돼요? 안 돼요? 허용돼요. 그러니까 제가 양도 받았다 다시 흔히 말하는 제품이라면 반납, 반품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양도로 봐야 안 봐요? 이 자체를 양도로 보지는 않아요. 안 하겠다는데요, 뭐. 그래서 양도로 환원한다는 것은 제2 두 번째 수익자가 제1 수익자한테 양도하는 개념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 양도 환원 된다 안 된다? 된다만 그냥 기억하셔도 돼요. 양도 환원 가능. 뭐 더 필요합니까? 키워드가? 이것만요. 이게 가능하구나 일단은. 양도 환원 가능만 적어주세요. 끝! 양도 환원 가능 끝. 네.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잠시 영상 끊었다가 좀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